하겠습니다. 네, 화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이 강의를 17년째죠? 제가 이 당생물학에 기반을 둔 당 영양소를 접하고 저는 이 정보를 이제 어허용 원장님으로부터 처음 이제 듣게 됐고 저는 이 정보를 듣고 정말 섬광처럼 저한테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정보였고요. 이 당영양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17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도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제가 지금 한 40분간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왜 당 영양소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환들의 그 바탕에 이 당 영양소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40분 정도 또 간략하게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생명정보체로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정보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유전체. 유전체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단백질은 또 수정후 전사를 거쳐서 당화, 인산화 이런 수정후 전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70%, 80%가 이제 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정보의 마지막 정보체로 활동하고 있는 가장 그 기본 단위가 바로 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져 있는 게 이제 세포이고요. 또는 뭐 단백질이라고도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 세포 표면에 이렇게 이제 당들이 모여져서 당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인체에서 얼마나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저는 어용 원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를 받았고, 또 이제 생화학적으로 이 당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캐롤린 버터즈 교수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버터즈 교수는 202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클릭 화학을 통해서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의 그 존재 여부를 밝혀내는 것을 공로를 세웠고, 암세포를 찾아내는, 그럼으로써 이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추적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이 당생물학자인 캐롤린 버투즈 교수가 이제 공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더욱더 암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개발하는 데 공로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암세포뿐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바로 이렇게 당사슬로 덮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의료는 이제 저는 이제 표준의학을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들은 표준의학에서 해결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 표준의학은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파리에 해당되는 거라면 제가 하는 보안 통합의학에서는 이제 뿌리에 해당되는 건데 그 중에서 당 영양 불균형 현대인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영양 불균형 중에서도 가장 결핍된 영양이 바로 당 영양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당사슬이라는 걸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슬이라는 것은 단당류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사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98년도 액타 아나토미카라는 그런 잡지에서 당사슬은 생명의 달콤한 언어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8가지의 단당류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냥 8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13개, 또 어떤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17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당은 상징적으로 8가지의 단당류,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게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즈, 에너실 뉴라민산, 에너실 글루코자민, 에너실 갈락토자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이다 했을 때 포도당만을 연상을 하는데 포도당 외에도 8가지 단당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영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당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슬이 이렇게 세포 표면을 덮고 있는데 당사슬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들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을 구별하는 면역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 당사슬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질병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게 빼곡하게 10만 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결핍된 상황이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만 개 이하로 떨어져 있고 또 변형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슬은 이렇게 이제 96년도에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200여의 단당류가 있고 인체에는 8가지 단단백의 형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버트 버레이 박사님께서 당단백 편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소개드리는 이 당생물학의 원리는 바로 그 당단백 편에서 나오는 생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가 우리 인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건강, 생명 유지에 필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 유전체에서 DNA에서 RNA가 정보가 복사되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게 소포체로 와서는 당사슬이 원시 당사슬이 부여가 되고 골주체에 가서는 골주체에서는 효소 작용해서 이제 깎여져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당단백의 형태로 세포막 또는 세포 바깥으로 가서 호르몬, 효소, 어떤 음부, 인자 이런 것들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당화라고 하는 것은 효소 작용에 의한 좋은 당화를 얘기하고요.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인 당화이고요. 이것은 8가지 필수 당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화가 이제 효소적 당화가 아닌 우리가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것들을 이제 필수 당이 아닌 이 당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는요. 이것은 이제 잘못된 당화, 나쁜 당화, 글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당화가 일어나고요. 이것들이 이제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라고 하는 최종 당화 산물,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당 독소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생성이 되어서 이것들이 노화를 일으키고 당뇨, 치매, 암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의 그 식생활 속에서 바로 글라이코실레이션을 일으키는 필수 당이 너무나 부족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인 포도당이나 과당에 의해서 이런 이제 나쁜 당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이런 질환들로 유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이 나쁜 당화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노화나 당뇨, 동맥경화, 치매, 암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립과학원에서는요, 이렇게 논문을 220여 페이지에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당사슬이 없으면 세포가 죽는다.
모든 질환이 당사슬과 관련이 된다.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 대부분 당사슬이 관련이 된다. 당사슬이 변화됐을 때 이것이 암의 특징이고 원인, 진행에 연관이 된다. 단백질 치료는 당화가 돼야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당사슬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제럴드 하트라는 박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의 주요한 질병이 바로 당사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염증, 면역의 조절, 암의 진행, 암의 초기 발견, 감염, 백신 개발, 만성 질환, 예를 들어서 당뇨나 치매 같은 것들, 약물의 생물 활성, 약동화,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유전적 질환 이런 것들이 모두 당사슬과 관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당사슬이 많이 손상이 되고 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슬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빼곡하게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너무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유발되면서 또는 커피, 술, 담배, 노화, 탈수, 물을 안 마시는 거,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다음에 추위에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약물, 대표적으로 항암제 같은 것들은 이렇게 8시간 만에 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된 당사슬이 우리가 복구가 되려면 적절하게 당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복구가 되는데 최소한도 8시간이 이제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 영양소를 복용할 때는 하루에 3번 정도 나누어서 최소한 복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당사슬이 있게 되면 이렇게 면역이라던가 튼튼한 면역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침범을 해도 가볍게 앓거나 앓지 않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당사슬이 이렇게 이제 파괴된 환자들은요,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죠. 당뇨가 있다, 또는 고령이다, 영양이 결핍돼 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코로나가 정말로 치명적이죠. 저는 이제 임상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거나 또는 코로나를 앓고 나서 정말 치명적인 질환으로 가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코로나가 너무 무섭구나.' 그치만 거기서 우리가 방어력을 갖는 사람과 방어력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공격받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은 바로 이 당사슬의 유무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당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당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라든가 신장, 뭐 간, 폐, 비장, 흉선 이런 각 장기들은 각각의 당사슬의 고유의 당사슬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슈가 프린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제 세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작이냐 비작이냐 이것을 감별하는 것이 바로 면역의 핵심이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셀프냐 넌셀프냐. 근데 이것의 핵심 물질이 뭐냐 하면은 세포 표면에 있는 바로 당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사슬이 하나만 이렇게 결함이 생겨도 이것은 치명적으로 파괴를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기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적군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는 어 세포 내에서 이렇게 수용이 되어서 인제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세포 내 자살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건강한 자기지만 이것이 너무나 인제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질병으로 인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요. 눈의 점막층에 있는 그 각막 표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사슬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각막층은요. 이렇게 뮤신이라든가 면역 글로불린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깎아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인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의 그 면역의 핵심 물질로서 1차 방어막이 바로 점막층이 되겠어요. 점막층을 이루고 있는 4가지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가 바로 점막층으로 덮여져 있고요. 이 점막이 바로 글라이코프로틴, 즉 단백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뮤신이라는 이런 당사슬이 빼곡하게 있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와도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뮤신층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헬리코박터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던가 내가 호흡기 먼지라던가 코로나로부터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방어막이 약화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면역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뮤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생화학적 구조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 표면 호흡기가 비점막, 호흡기 점막, 폐포 점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호흡기 점막층을 덮고 있는 게 바로 뮤신인데요. 바로 이 뮤신층이 뭘로 되어 있다? 바로 당 영양소,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풍부한 수분. 수분은 우리가 그냥 어떤 맹물이 아니고요. 적절한 등장에 소금기가 있는 물을 이제 뜻하죠. 그다음에 당 영양소를 잘 분해해 줄 수 있는 유산균, 그다음에 이걸 당화를 잘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수 영양소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에 이렇게 뮤신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면 이렇게 이제 다당체 또는 단백의 형태로 이렇게 뮤신이 이렇게 형성이 이제 덮여져 있죠. 이것들이 내 방어막을 튼튼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나 또는 진먼지나 이런 것들이 공격이 와도 방어가 이제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점막층도 보면은요, 이렇게 당사슬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무신이 이렇게 잘 분비가 되어지면은요, 헬리코박터로부터 우리는 방어가 잘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를 수용하고 인지하고 흡수하고 날르는 역할까지 바로 당사슬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능의학을 하는 이렇게 이제 통합 기능의학을 하는 닥터들이 기능의학의 가장 뿌리는 뭐냐면 이제 장이거든요. 위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돼야 되고 흡수가 되고 또 장에서 이렇게 어 좋은 것들은 흡수하고 나쁜 것들은 이제 방어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인제 우리의 핵심이죠. 좋은 거는 흡수하고 나쁜 거는 방어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인제 당사슬이 이렇게 풍부하게 덮여져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전자현미경적 소견상 이게 손상이 되게 되면요. 자, 이거는 건강한 장이고요. 장에 건강한 음식을 먹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발효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장내 세균총이 대장균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캔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에 해로운 음식, 밀가루나 이렇게 그런 음식을 막 먹게 되면은 이것들이 독소들이 인제 막 나쁜 세균총들이 자라나서 그것들이 또 장 점막층을 이렇게 파괴시켜요. 그래서 어 장에 유익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발효 음식을 풍부하게 먹은 환자들의 경우 정상으로 건강한 사람의 점막층이고요. 이거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점막층이에요. 이것은 인제 육안적 소견이 아니고요. 현미경적 소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시경을 했는데 나는 장이 깨끗했어요. 또는 어떤 환자들은 이제 용종이 있어요. 그 외에는 뭐 깨끗해요. 이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용종이 있다. 이미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건강한 점막층이 있고요. 이렇게 용종이 있다. 이러면 이미 인제 점막층은 망가진 상태죠. 근데 이렇게 됐으면 장이 깨끗하다고 했을 때 이 상태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거든요. 바로 거의 다 현대인들은요. 이 사이 이 기능적으로 장내 세균층에 불균형이 있다든가 장 누수가 벌써 있다. 기능적으로 장이 나쁘다라는 것이 거의 다 모든 환자들의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기능의학적 검사를 해 보면
MDS라는 걸 해보면요. 정말 장누수가 있다, 장내 세균 내 불균형이 있다. 100명이면 99명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누수 상태에서는요. 좋은 것들을 흡수하고 나쁜 것들, 독소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게 IgG4라는 것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독소가 되어져서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일으키고 뇌를 통과해서 이제 뭐 뇌를 망가뜨리고 음식 알러지를 일으키고 자가 면역을 일으키고 흡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에 의해서 뇌질환, 피부질환, 자가 면역 질환, 대장, 변비설사 과민, 만성 피로, 통증, 음식 알러지, 감기, 잦은 감기 이런 것들이 원인의 바탕에 바로 장누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누수가 결국 뭐다? 당사슬이 장 표면에 세포 표면에 파괴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앓는 많은 질환들의 그 바탕에 장의 기능이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장 기능의 핵심은 바로 당사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누수라든가 장내 세균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당영양소이죠. 당영양소는 우리 인체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같이 반드시 같이 복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유산균에 의해서 이게 잘게 분해가 되면 이것들은 이제 단당류로 변해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곳에 결함이 있는 곳에 가서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단세 지방산이라는 좋은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이것들이 우리 인체에서 장 점막 세포를 이제 자극해가지고 이게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 역할을 하고 항염증, 호르몬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70대 환자들이 오시면 영양 불균형이라던가 몸에 독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이제 결핍되어 있잖아요. 뭐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또는 이제 뭐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균형들이 깨져 있는 환자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장에서 해독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간에서 그 호르몬을 대사해주고 분해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장의 건강, 간의 건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항노화 치료로서 호르몬 치료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뭐 장이 안 좋고 나쁜 정말 식습관을 가져 20대인데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제대로 밥 안 먹고 이런 환자들이 보면 호르몬 체계도 다 무너져 있고 피부 질환 다 망가져 있고 뭐 우울증 생기고 있고 이제 뭐 당 대사 고지혈증 뭐 간염 정말 검사를 해봤는데 오늘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환자들도 젊은 환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독소, 장의 기능, 간의 기능, 호르몬의 기능, 이것들이 면역 기능, 그다음에 뇌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대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당영양소와 어, 유산균이 들어가서 단세 지방산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서 점막을 강화하고 면역세포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저는 이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보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정상인이 500 이상인데 뭐 이렇게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참 많고요. 그다음에 튜머 마커가 막 정상에서 막 8배, 10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한테 이 당영양소를 집중적으로 한 달만 투여해 줘도요. NK세포 활성도가 2000이 확 넘고요. 그 암 표지 인자가 정상으로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을 제가 겪어보니 제가 17년 차인데 여전히 저는 이 당영양소를 정말 제가 하는 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로 쓸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적인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뭐 여기서 임상 결과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원리적인 것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서도 이 글라이코캘릭스 당사슬이 풍부하게 되면요. 알부민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이게 손상이 되게 되면 알부민이 빠져나가서 단백뇨가 되고 이것들은 결국은 신장세포를 망가뜨려서 신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심장 질환의 이제 기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방광의 내막인데요. 이거는 건강한 내막이고요. 이게 인제 정상적인 개그는 글라이코자미노글리칸이라 해서 단백을 의미해요. 역시 이것도 단백 다당체, 예, 다당체와 단백질이 합쳐져서 이렇게 점막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손상이 되게 되면요. 여기서 인제 세균이라든가 여러 독소들이 공격을 하게 돼서 이것들이 방광염이나 관절성 방광염이나 나중에는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이제 암 같은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혈관도 역시나 이제 당사슬이 풍부하게 돼야 되고요. 이것들은 건강한 혈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당사슬이 손상이 된 혈관이죠. 이거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요. 이거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요. 이거는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백혈구가 쌓이고 혈소판이 응집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이 가서 쌓여서 혈관이 결국은 요렇게 인제 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인제 동맥경화,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이렇게 인제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트가 결국은 뭐예요? 당사슬이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단순 당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당뇨가 있다, 또는 고혈압이다. 이것의 바탕에 뭐가 있다? 당사슬에 결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법이 뭔가요? 바로 당사슬을 복구를 해 주는 것이 해법인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G클린 글리코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해독 요법이 빠르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신경계도 당 지질로 되어 있어요. 당 지질이라는 것은 리포사카라이드죠. 리포는 이제 지질, 리피드를 얘기하고요. 사카라이드는 당을 얘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뭐 포스파디딜세린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이거는 지질에 속하는 거고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당 영양소가 들어가서 당 지질의 형태로 있어서 이게 신경세포의 수초를 형성하고 신경세포 막을 형성하고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전달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지세포의 구성 성분도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포사카라이드 신경은 바로 당 영양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똑같이 그 단세 지방산들이 BBB를 통과해서 뉴로제네시스를 일으킨다. 신경세포를 재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세테이트나 프로피네이트, 프로티네이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인제 지지 세포들을 생성을 촉진해 주고 뇌의 안정성을 촉진해 주고 어 간에서는 간의 리피드 스토리지를 낮추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낮춰 주고 인슐린의 센시티비티를 높여 주고 이렇게 각 뭐 폐나 인제 췌장이나 골수나 이런 데서 이 단세 지방산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파킨슨 질환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예요. 오글릭 당화 이것이 잘 됐을 때 신누클린이라는 이상 단백질의 침착이 줄어들고 이것은 병리학적 소견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글릭 당화가 적게 되어져 있을 때에는 침착이 인제 늘어나고요. 인산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병리학적 소견이 인제 더 증가하더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세포인데요. 암세포는 이렇게 당사슬이 변형된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 면역 세포들이 백혈구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당사슬이 정상적으로 되어져서 이런 암세포들을 순찰을 하고 암세포의 당사슬을 쫙 인지해서 이게 암세포네.' 이렇게 인지해서 가서 탐식 작용을 해서 우리가 면역이 유지되어지는 건데 이걸 못하게 되면 이것은 인제 암 질환은
국소 질환이 아니고 전신 질환이다. 저면역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 물론 국소 치료도 이제 필요하지만요. 전신의 면역을 올려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슬 암세포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변형된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전이가 쉽게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 가지고 또 새로운 데서 암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풍부한 당 영양소를 먹게 되면은요. 이 부착이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억제가 되고요. 또 당 영양소 자체가 NK셀이라든가 이런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자체로도 우리가 면역을 증강시켜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정말 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점 불임, 난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임신에 있어서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슬이 꼭 필요하다. 정자 끝에 있는 당사슬과 난자 끝에 있는 당사슬이 서로 만났을 때 임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면역 글로불린 G인데요. 이 G의 당사슬이 잘 당화가 되어졌을 때는요. 이것이 항염증 기능을 해요. 근데 이 당사슬의 당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갈락토시스가 없는 G0의 그 면역 글로불린에서는요. 염증을 잘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존 엑스포드 박사님이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면역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톨로지의 아주 이제 거장이신 학자이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강한 연골 세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콜라겐이죠. 콜라겐은 단백이고요. 그다음에 요 솔가지는 단백 다당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에 이제 칼슘이나 인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침착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연골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노화라든가 영양 결핍이 있다든가 또 심한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제일 먼저 이 단백 다당체가 이제 당사슬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사슬이 이제 결함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관절염으로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결국은 자가 면역이다. 당사슬이 이제 손상이 되어서 공격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되돌릴 수가 있겠죠.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일단 풍부한 당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은 염증을 해독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연골을 건강하게 또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성 난치성 질환의 그 바탕에 당화의 결함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회복하는 해법으로서 가장 빠른 속성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글리코 클린 요법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가 왜 이렇게 우리는 풍부한데 왜 영양 결핍이 있다거나 영양 불균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정말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이죠. 그것 때문에 비만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사 질환이 있는데 사실 이 대사 질환에 영양이 불균형인데 그중에서도 영양 결핍, 뭐의 결핍이다? 당의 결핍인 거죠. 근데 이미 인제 미네랄 칼슘 같은 것들도 결핍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미 학자들이 인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무늬만 먹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있어도 하루에 통합의학을 하는 닥터 선생님들이 하루에 뭐 10 컵의 샐러드를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소가 아닌 이상 10 컵의 샐러드를 먹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건강 보조 기능 식품이라는 것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기능 식품의 지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런 그래서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가 이제 영양 보조제로 인제 영양제를 이제 환자들에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죠, 치료제로서.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당 영양소가 너무나 글루코스는 풍부하고요. 갈락토스는 일부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노즈 퓨코스 등 이런 8 가지 나머지 당은 음식에서 섭취가 어렵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영양소가 바로 단탄지, 비타민, 미네랄이죠. 근데 당에 있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포도당뿐 아니라 만노스, 자일로스, 퓨코스, 아세틸유라민산, 아세틸글루코사민, 아세틸갈락토사민, 갈락토스와 같은 8가지 단당류들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근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먹는 환자들도 이게 질병과 이제 직결되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먹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영양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나 지금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식단이죠. 우리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영양소를 꼽아라. 그러면 바로 당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쌀밥, 빵, 국수, 뭐 이런 뭐 라면,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먹는다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일도 과일로 식사를 대신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과일에는 과당만이 지나치게 있고요. 여기에 풍부한 어떤 식이섬유, 우리 당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들은 많이 결핍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식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암 환자들이나 당뇨 환자들한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먹거리로 거의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스는 첫 번째, 우리 식품 속에 이제 아주 소량이 들어있죠. 옥수수, 밀, 사과의 껍질, 토마토, 현미의 껍질, 오트밀, 우유, 모유, 버섯류 이런 것에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당 영양소는요, 일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키틴, 영지버섯, 알로에, 에키나시아. 여기서 이제 추출한 그런 것들은 일부가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영양소로서 이것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에밀 몬두아라는 학자가 이제 당이 질병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서적에서 이제 언급을 한 내용이에요. 3세대 당 영양소로서는 바로 8가지 단당류들이 풍부하게 있는 이런 당 영양소가 우리 이제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96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면서 이것들은 이제 낙엽송이라던가 알로에베라 또는 이제 인디안 수맥, 그다음에 이렇게 그 미역 이런 것들, 가티검 이런 것들에서 다 복합으로 이제 조성을 한 것이 바로 3세대 당 영양소이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런 이제 생활 교과서에 이런 원리가 나와 있고 에너테크라는 회사에서 96년도에 이 8가지 단당류를 복합 물질로 조성한 당 영양소가 이렇게 이제 출시가 이제 되어져서 저희가 이걸로 이제 환자들 치유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질병의 어떤 그 바탕에 당화의 결함이 있고 그 당화의 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우리는 당 영양소와 이거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유산균 이거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이것이 2가지가 가장 핵심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화의 결함이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 그다음에 알러지 질환들, 그다음에 저면역 질환들, 그다음에 대사 질환들, 그다음에 뇌 질환들, 어떤 유전적 질환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앞에서 쭉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건강한 성인에게서 암브로투스를 이제 그 먹였을 때 이게 시각적 구별력, 작업 기억력, 집중력, 언어 처리 능력, 기억력, 인지 능력, 기분 좋은 거, 그다음에 머리가 맑아지는 거,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거 이런 이제 논문이 이제 연구 결과 발표되었어요. 근데 왜 논문이 없어요? 통계가 없어요? 이것은 치료제가 아니고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치료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했다라는 논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가 왜 없어? 글리코 영양소 가지고 하는 닥터가 전국에 정말 손을 꼽습니다. 저도 어떤 혈소판 감소증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혈소판 감소증만 전문으로 수백 케이스, 100 케이스, 200 케이스를 보는 그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문이나 통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다양한 현대인들이 앓는 많은 난치성 질환들의 환자들에 대한 임상 결과들은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통합의학을 하는 개인 의원으로서 어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많은 건수가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환자들을 통해서 임상 결과물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없냐? 지금 말씀드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저는 임상 결과물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7 년째 변함없이 글루코 영양소를 환자들에게 치료의 보조제로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뭐 혈소판 감소증의 이런 논문들, 혈소판 감소증의 원리, 당화의 결함이다, 씨알센의 결함이다 설명되어 있고요. 임상 결과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저는 오늘 제가 뭐 17년 동안 겪은 그런 과 당 영양소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뭐 당 임상에 대한 거는 다 소개를 못 드리지만 어 제가 지금 17 년째 이렇게 통합 기능 의학의 가장 핵심 물질로서 당 영양소를 쓰고 있는 그런 그 원리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